안녕하세요. 발표만 하면 떨리는 내 자녀, 자신감 올려주는 방법 강연을 맡은 강사 박주영입니다. 네, 지난주 마인드맵 특강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인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린이라는 단어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보셨을 때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원위를 달리는 컬러풀한 기린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을 때, 말을 던졌을 때 또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흑백인 사과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사과가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오늘 설명드릴 주제 비주얼 싱킹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발표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위 융합형 천재들이 사용했던 생각의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싱킹이란 바로 시각적 사고를 뜻합니다. 우리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눈에 보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심상과도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 그려진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주얼 싱킹을 하는 목적은요, 본인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사실 글자보다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머님들께서 다음 날을 계획하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남편 밥 해주고 그리고 장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계획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글자를 떠올리면서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죠? 이렇게 모습들로 기억하는 걸 어머님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이미지로 저장된 정보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창의성을 굉장히 잘 발휘했던 천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비주얼 싱킹의 생각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시각화했다는 것이죠. 비주얼 싱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지루하고 좀 차갑고 직선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하고 독특하고 재미있고 좀 따뜻하고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테이킹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테이킹이 아니라 메이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개념을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전적인 정의를 그대로 옮겨오는 테이킹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테이킹 한 것, 그대로 옮겨온 것, 사전적인 정의들을 본인만의 새로운 개념으로 메이킹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가치사전, 마음의 색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국어사전 하면 굉장히 글자들로 빼곡한 사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사전들은 비주얼 싱킹과 함께 곁들여져서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한 사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당황스럽다라는 감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사전에서는 단순하게 사전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령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내가 신발장을 열었을 때, 학교에 가서 신발장을 열었는데 내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할 때 드는 마음, 이걸 당황스러움이라고 이 가치사전에서는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떠한 개념이나 단어들을 보고도 본인만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킹의 능력이 바로, 그리고 그림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인드맵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설명드렸습니다. 가족 소개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드렸고
이 친구의 꿈이 바로 정신과 의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가 본인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비주얼 싱킹한 그림입니다. 볼게요. 저는 이쪽 부분에 왼쪽 상단 부분 재미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이 친구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정신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이 친구 심리치료센터를 2043년도에 차리고 싶은가 봐요. 한반도 그림 밑에 7개의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점 내겠다라는 거죠. 언제요? 2043년도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표현해 주면서 심리치료센터 설립해서 성공해져서 유명해지겠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 싱킹이라는 건데요. 비주얼 싱킹을 잘 활용하고 익숙해지고 응용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본인의 어떤 미래나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검사할 거예요. 혹은 의사할 거예요. 추상적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친구들보다는 상상해서 표현해내는 친구들이 훨씬 더 꿈에 가깝게 다가간다는 거죠.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 간절하게 그리는 그림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상상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그 미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주얼 싱킹의 힘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비주얼 싱킹이 단순히 그림을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다이아그램, 그리고 그래프, 도표 등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것 또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균과 관련된 글 또한 굉장히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총 3개의 문단의 글인데요. 또한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운 수 있는데 이것을 비주얼 싱킹으로 도식화하고 구조화하면 지금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글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DMZ에 대해서 뜻,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은 배경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세 번째 문단은 비무장지대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파악 가능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게 되면 그 친구의 어떤 비주얼 싱킹적인 부분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된다면 글보다는 비주얼 싱킹, 그리고 비주얼 싱킹보다는 마인드맵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습관화하면 본인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체계화가 잡히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많은 어머님들께서 문의 주십니다. 아이가 좀 암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암기력 또한 말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데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기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상을 오늘 몇 개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조화 가 잘 되어 있고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권 분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세계의 국가기관이 나라 살림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네, 삼권 분립에 대해서 구조화한 것입니다. 비주얼 싱킹 해 놓은 것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회 과목에 나오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어휘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학습한 것을 본인 비주얼 싱킹한 것으로 확장시켜서 발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야무지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에는 국회, 법원, 정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쓰는 정부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 친구가 긴장을 하고 있고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런 것 전혀 없이 자신감 있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조화한 것, 비주얼 싱킹한 것 발표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시작됩니다. 심한 열이나 아니면 온몸의 떨림 그리고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전염성 감염이고 백신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비언어를 사용하면서 짚어주면서 앞에 쳐다보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충분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본인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구조화하고 비주얼 싱킹해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질문들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6224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막내 아이가 7살인데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행동보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런 사연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화가 나가지고 친구와 싸웠는데 뭔가 그 친구를 말로 이기고 싶은데 생각은 안 나고 단어는 생각이 안 나서 주먹부터 날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조금 성격이 급한 친구, 제가 이 친구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켜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몸과 말과 마음은 늘 함께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생각의 도구들을 바로 적용시켜서 이 친구의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운동과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할 때 많이 시키는 것 또한 명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본인이 긴장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들을 눌러주면서 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차분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책이나 유튜브보다는 아이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건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도구를 먼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0307 준우맘 질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발표할 때 발표 내용 암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5104님 8살 여아 엄마입니다. 아기가 집에서 말대꾸를 굉장히 잘하는데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좀 긴장하고 말끝 흐립니다. 좀 논리적으로 남들 앞에서도 자기 주장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두 질문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도구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아이들이 외우려고 억지로 하게 되면 외우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아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마인드맵, 오늘 그리고 설명드린 비주얼 싱킹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을 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진맘 질문입니다.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말하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책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책을 읽기 싫어하는데 책을 추천드리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책과 말하기는 함께 가야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말을 나중에 시킨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책을 읽고 생각의 도구를 활용해서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한 표현한 도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순서보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두바윈님께서 질문 주신 겁니다. 성인들도 도움이 되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암기력이나 이런 게 크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또 교육을 위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암기하지 않으면 저도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연을 하고 마인드맵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주얼 싱킹 그리고 다음 주에 설명드릴 하브루타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훨씬 더 말하는 거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 운동 중에 추천드리는 것은 수영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유산소 하면서 호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자세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땐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태권도,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 댓글창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태권도도 도움이 될 거예요. 기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영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원에 보내서 하는 것도 물론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엄마와 아이 둘이서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입을 열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본인 케이스에 맞게끔 질문을 해주시면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계속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어려운 내용부터 높은 기대감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미리 읽어봤던 것, 예전에 읽었던 것, 굉장히 쉬운 것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김지똥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이들의 자신감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만일까요?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은 변화될 수 있는지라고 하셨어요. 본래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기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활동을 통해서 밖에 발표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만이라도 새롭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터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성향이 타고난 어떤 성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연습 끝에 그 친구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 두려움은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